북한의 폭주하는 핵 도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는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과 3당 대표들의 회담, 지금 1시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열수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추은호 YTN 해설위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 어떤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지 아직 정확하게는 전해지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회담은 2시부터 정각에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항상 시작되는 행사를 잠깐 언론에 공개하고는 지금은 비공개 상태로 회담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는 아직까지는 전혀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네. 워낙 엄중한 문제를 다루는 화면 계속 보여주십시오. 회담이기 때문에 아마 그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냐, 못지않게 어떤 모양으로 국민들한테 비춰질 것이냐, 옷도 그렇고요. 아마 신경을 많이 썼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 오늘 회담은 아무래도 북한 핵실험 이후에 직후에 열리는 그 회담이기 때문에 여야 모두 할 것 없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런 모습을 지금 국민 앞에 보여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아마 청와대가 이 시점에 회담을 일정을 잡은 것도 그런 목적이 상당히 있었던 것 같고요. 거기에 또 일부 사드 배치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이견은 야당도 다른 생각은 가질 수는 있지만은 예. 안보에 협력해야 된다는 큰 틀에서는 같은 목소리를 낼 겁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형식으로든지 회담이 끝난 뒤에 공동 발표문 형식으로 또는 합의문 형식으로 나올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고요. 네. 구체적으로는 다음 주에 국회 본회의 열리는데 국회 차원에서 북한 그 핵실험 규탄 결의안을 채택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총론에서는 정치권이 같은 목소리를 내지만은 강론에서 치열하게 부딪힐 거냐? 저는 오늘 그 회담 분위기로 봐서는 그렇게까지 심하게 안보 문제에 대해서 부딪힐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지금 뭐 서로 입장이 다른 부분들은 다른 대로 이렇게 밝히고 그냥 해결해야 될 과제로 다음 과제로 넘기는 수준에서 정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추미애 대표하고 악수하는 모습인데요. 추미애 대표 대표된 뒤에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 만나는 건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그 여성끼리 이렇게 정치 지도자가 만나는 것도 참 관심이지만은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 추미애 대표 모두 파란색 자켓을 입었습니다. 그러게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파란색 자켓을 주로 입을 때는 지난 그 9월 초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항저우에서 한중 정상회담 했을 때도 같은 옷을 입었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이런 그 박근혜 대통령의 패션을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 많이 전달하는데 파란색이라는 것이 책임감, 신뢰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북한 핵 문제나 안보 문제, 엄중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국가 지도자로서의 책임감, 또 신뢰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입은 것 같고 추미애 대표도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예. 미리 전화해서 맞춘 건 아닐 텐데 공교롭게도 뭐 색깔 톤은 좀 다릅니다만은 두 여성 지도자가 파란색 옷을 입고 나란히 섰습니다. 두 사람이 뭐 국회에서는 많이 만났겠지만 그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로 돼서는 처음 만나는 자리이니까 어떤 얘기를 했는지 궁금한데 아직 뭐 그 내용은 안 전해주셨죠? 그렇습니다. 내용은 전혀 지금 전해진 바가 없고요. 단 눈에 띄는 게 추미애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선물을 하는 장면이 이렇게 비쳤습니다. 선물 내용도 뭔지는 이렇게 저도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예. 포장지를 보니까 대한민국 국회 이렇게 해서 돼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도 뭐 나중에 알려지겠죠. 아마 추미애 대표 취임 이후 첫 자리고 그리고 본인이 지난번 국회 연설에서 민생 관련 영수회담을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예, 물론 예. 오늘 안보가 주로 이슈가 되는 회담이지만은 형식적으로는 그래도 추미애 대표의 제안을 박근혜 대통령이 수용한 형식이 됐고 네. 또 오늘 오전에는 추미애 대표가 유일호 경제부총리의 참석을 경제 관료들의 참석을 또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도 청와대가 수용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회담 전 분위기는 잘 풀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좀 전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시진핑 주석 최근에 만났을 때하고 아주 똑같은 옷이군요.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여드렸는데요. 그냥 색깔만 비슷한 게 아니라 그대로 똑같은 색.
아마 이것도 그냥 뭐 우연히 한 건 아니겠죠. 이 메시지를 제가 담- 보기에는 분명한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나름대로 결연한 의지를 표현할 때는 뭐 이렇게 짙은 청색 옷을 많이 입는 경우가 있는데 네. 오늘은 그래도 이렇게 정치권 인사들과 만나기 때문에 그 지나치게 강한 톤의 옷은 아니더라도 예. 그래도 이렇게 예우를 갖추면서도 푸른색이 주는 그런 무게감들 그리고 충분히 살린 패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네. 김 박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저는 그 정치에 대해서는 국내 정치에 대해서는 뭐 전혀 모르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통령과 그리고 각 당의 대표들 그리고 이제 안보와 관련된 장관들 이런 분들이 참석을 하셨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경제부총리에 참석한 건 좀 특이한 경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해서 관련되는 분들이 이 엄혹한 안보 현실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조금 안심시키고 또 어떤 같이 논의해 볼 수 있는 것들을 논의함으로써 서로가 합의해낼 수 있는 어떤 대안들을 마련해내서 발표해내는 건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예. 오늘 이제 결과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아마 금상첨화의 이런 대화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추 의원님께서는 아마 오늘 사드 얘기도 하기는 하겠지만 그것이 이제 대립각을 세우는 이견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그런 모양새는 안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차피 그 사드 문제가 공론화된 이후로 처음 열리는 그 여야 그 대표 회담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추미애 대표는 추미애 대표대로 또 박지원 비대위 대표는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장대로 당론이라든가 아니면 자신들의 입장을 개진을 할 겁니다. 예, 그렇지만 그 사드 문제, 배치 문제나 아니면 국회 비준 문제를 가지고 회담 분위기를 이렇게 그 거의 결렬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첨예하게 그 대립함으로써 오히려 더 큰 그 그림을 그리는 것을 막는 흐리는 그런 식으로까지는 진행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들은 부딪히되 그 해결 과제는 다음 과제로 넘기는 수준에서 예. 협력 방안을 모색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모습 2시 정각에 시작된 청와대에서의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의 회동에 처음 시작할 때 모습이고요. 지금 이 회동이 1시간 7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1시간 반 정도 예상이었는데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는 2시간 이상 될 가능성도 있는 의제도 또 워낙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큰 의제가 안보 문제가 가장 큰 의제지만은 그래도 추미애 대표의 요구에 따라서 유일호 경제부총리도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네. 민생 문제, 경제 문제 충분히 그 야당에서는 그 의견 제기를 할 거고요. 네. 박근혜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대로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관련 노동 그 개혁 법안이라든가 처리 협조를 요청하는 그런 언급들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관심은 그 우병우 민정수석 문제라든가 김재수 농림축산부 장관의 그 인사 문제 그런 문제들도 야당에서 제기는 할 건데 그것을 뭐 정식 의제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그냥 한번 그 말을 의견을 개진하는 수준에서 거론하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이 청와대 회동 앞서서 새누리당의 북핵 포럼, 핵 포럼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 위원장이 원유철 전 국회 국방위원장 원내대표였었던 원유철 의원이고 이 모임에 오늘 한민구 장관도 왔는데 여기서 공식적으로 여당 의원들이 18명이 핵무장론을 제기했거든요. 여야가 특위 만들어서 이 문제 논의해야 된다. 핵무장론의 현실성에 대해서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9월 9일 날 제5차 핵실험한 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에 따라서 저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정부가 대응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또 국민들이 느끼는 것도 그렇고 그냥 제 5번째 한 핵실험을 완오브댐으로 볼 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핵무기의 시제품이 완성될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후자 입장에 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한 핵실험은 핵탄두 폭발 실험이었어요. 예, 예. 1차부터 4차까지는 핵 성능에 관한 실험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22발에 걸쳐서 미사일을 쏴댔잖아요. 그 두 개가 결합된 거거든요. 4번에 걸친 핵실험과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올해 쏴댄 이 미사일을 결합해서 핵탄두 폭발 실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9월 9일 날 이 실험을 북한이 시제품 버전 1 1.0이죠. 네. 버전 1.0짜리 핵무기가 완성됐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평가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정부의 대책들이 다 달라져야 되고 국민들의 생각도 달라져야 되고 다 달라져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정부의 대책도 그렇고 국방부가 발표한 것도 그렇고 지난번 4번째 그러니까 올해 1월 6일 날 핵실험 했을 때 하고 별반 다를 거 없는 대책 정도가 나와서 그게 좀 안타까웠다라는 생각인데요.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그래도 전임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오늘 회의를 하고 그걸 가지고 전체적인 차원에서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를 한번 고민해 보자라고 얘기한 것은 대단히 시의적절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청와대가 이 핵무장론 나왔을 때 얘기 나왔을 때 어제 검토도 해본 적 없다라고 선을 그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해야 될 요인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게 과연 현실화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전략적인 카드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여러 갈래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을 개발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아니면은 주한미군이 지금 그 전술핵을조차도 국내에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선언을 한 상태인데 네. 주한미군의 전술핵을 배치해야 된다라는 주장 또 아니면은 한반도 주변에 핵 잠수함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상시적으로 배치되는 효과를 노려야 된다라는 주장, 뭐 다양한 주장이 있을 수가 있는데 주로 그 크게 이슈가 되는 것이 자체적으로 핵 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현실 가능성이 그다지 크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NPT를 탈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럴 경우에 우리나라가 그 미국과의 그 동맹 관계조차도 이렇게 위협을 받으면서 핵 무장에 나설 것이 과연 우리가 자체 그 국방 태세를 유지할 수 있느냐라는 거기에 대한 회의점 그리고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그 유엔이나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그런 점에 대해서 현실적인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는 않다.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 세 가지 NPT 탈퇴, 그다음에 한미 동맹의 문제, 그다음에 경제 제재 받을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제 발언을 하시면 이거는 정부가 해야 될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청와대에서는 이렇게 발언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사태가 굉장히 엄혹하잖아요. 한번 보시죠. 북한이 이렇게 핵무기를 만들었어요. 제가 이제 시제품 버전 1 1.0짜리 만들었다라고 그랬고 우리는 재래식 무기예요. 여기는 이제 무슨 무기를 가지고 있냐면은 헤비급의 무기를 가지고 있고 나는 유아용 무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자체는 서로 비교 자체가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핵무기를 절대 무기라고 그러고 전략 무기라고 그러고 정치 무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재래식 무기하고는 성질이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 무기에 뭘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이 핵무기에 대해서는 핵무기로밖에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의 강대국들이 이렇게 하죠. 이것을 공포의 균형, 제가 영어를 사용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밸런스 오브 테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한국이 지금 북한에 대해서 밸런스 오브 테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스스로가 핵무장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주한미군의 전술 핵무기를 갖고 와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얘기할 수 있는 거 바로 우리 스스로가 핵무장을 하게 되면 지금 지적하셨던 것처럼 3가지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청와대에서는 말을 안 할 수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요구를 많이 해야 되고요. 정치권에서도 요구해야 되고요. 전문가들이 이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 요구가 정말 덜풀에 그 불씨가 붙어서 불꽃이 나는 것처럼 그렇게 이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여론이 막 들끓을 때 그때 누가 관심 갖겠어요? 그때 관심 가질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고 그때 관심 가질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차원에서는 이런 얘기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과 정치권과 우리의 그 전문가들은 엄청나게 이런 것들을 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요구들이 바로 미국과 중국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전술핵 무기는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훨씬 더 쉬운 방법이긴 한데요. 저는 이제 미국에 대해서 이런 불만을 갖고 있어요. 왜 미국은 터키하고 이태리하고
그리고 독일에는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면서 왜 한국에는 배치를 안 할까요? 그리고 1월 6일 날 이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이 핵무기 실험을 했을 때 4차요. 그리고 이번에 에어포스 1에서 우리 대통령과 전화를 통했을 때 똑같이 한 말이 있습니다. 모든 수단을 사용해서 북한의 핵 공격을 뭐 억제하는 그런 수단을 강구하겠다. 모든 예. 수단을 강구해서 예. 하겠다라고. 그 모든 수단 속에 전략 자산만 이렇게 전개하는 것이 모든 수단에 들어가느냐는 거죠. 여기에는 전술 핵무기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네네. 왜 나토에는 그런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면서 한국에는 안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다시 질문에 대답으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면 적어도 정부 차원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이런 핵무장의 필요성 이런 예.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미국에 대해서 이런 전술 핵무기 모든 수단에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으니까 네. 그런 얘기 차원에서 전술 핵무기의 도입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미국한테 요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예. 봅니다. 야당 경우에도 상당히 분위기 변화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오늘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 주한미군의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해야 된다. 검토할 때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면서 그렇다고 그것은 자체 핵 무장론하고는 좀 별개 문제로 북한 핵 개발에 상응하는 방위 태세를 갖추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의 그 전술핵 재배치가 검토가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야당 의원들도 보수 성향의 안보 문제에 대해서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는 분들은 예, 예. 이런 식의 생각들을 조금씩은 확산되고 있는 그런 추세인 건 지금 같습니다. 기류가 달라지고 있는 것은 그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아마 미국이 그러니까 이런 핵무장론을 좀 감안한 측면도 있는 것 같고 억제력을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전략 폭격기들 지난번 4차 핵실험 이후에도 보냈고 이번에는 더 강력하다는 B1B를 원래 오늘 보낸다고 전개시킨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기상 악화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었다 내일 온다고 했단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무슨 전말이 좀 있었던 거예요? 아니요, 그 이제 비행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전천후는 아니니까요. 예. 그리고 비행기가 측면에서 바람이 불면은 그게 이제 이륙하려다 보면은 넘어지면 어떡해요. 그래서 그런 한계는 항상 있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요. B1B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양력을 이용해서 앞바람을 바라보고 이렇게 뜨는 거잖아요. 뜨는 건데 옆으로 바람 불어버리면 어떡해요. 예, 그런 근데 거죠. 그러면 다른 의미는 없는 비 거예요. 올 때 전쟁 나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전략 폭격기 못 뜨느냐? 그 얘기들 많이 나왔거든요.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요. 우리가 미국이 익스텐디드 디터런스 한다라고 그러잖아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핵우산 제공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핵우산을 그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이 물론 이제 ICBM을 통해서도 핵무기를 쏠 수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B1B, B2, B52 이런 전략 폭격기들을 이용해서 핵무기를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비행기 안 뜨면 어떡하죠? 바로 그런 게 그런 의미에서 예. 제대로 된 밸런스 오브 테러가 되려고 하면 네, 대한민국 스스로가 핵무장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주한미군의 전술 핵무기를 대한민국 내에 가져다 놔야 그나마 이 공표의 균형이 유지됨으로써 북한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여기 뭐 4차 핵실험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설령 내일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래서요. 내일 와서 한번 비행 둘러서 가고요. 그다음에 도널드 레이건호 이제 다음 달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이렇게 한번 그 비행 둘러서 가면요. 그다음에 남는 게 뭐가 있죠? 예. 우리 한국에는 뭐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한번 왔다 갔구나 안심이구나 이제 끝났네. 그렇게 볼 건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9월 9일 이것을 북한이 핵무기를 가진 시초로 생각을 해서 버전 1.0짜리 시제품이 완성됐으니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른 생각을 갖고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될지 여기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전술핵이 뭐 제 기억에는 남북 간의 비핵화 선언하면서 그 뒤에 그 철수했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재배치 된다고 하더라도 일각에서는 그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니까 미국과 나토는 핵무기를 공동 사용권이 있어서 나토도 결정해서 누를 수 있는데 네. 우리는 배치되더라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누를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그 네. 공동 사용권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공동 사용 들어올 때, 그러니까 미국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협조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들이 이제 전체가 다 우리가 핵무장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뭐 정치권에서도 얘기하고 또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그러면 여기에 관심 가질 거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전술 핵무기 갖고 들어와야 되는데 대신에
한국에서 핵무기 해서는 안 된다. 대신에 전술 핵무기 한국에 보내줄까?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나토하고 똑같이 우리 공동 관리하고 공동 운영하자. 그걸 미국한테 요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그 양보를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전술 핵무기가 여기서 배치될 수 있는 거고요. 네. 한반도 비핵화 선언 문제는 지금 말이 25년은 이제 사반세기가 흘러간 거예요. 그 사반세기 흘러갈 동안에 남북한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북한은 핵무기 보유 국가가 됐고 한국은 그 핵무기 보유 국가가 되는 걸 계속 지금 입으로만 뭘 하려고 하고 뭐 한다고 그러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해와서 무엇을 지금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우리가 갖고 있나요? 예. 계속 여전히 지금도 25년 동안 미국의 이 익스텐디드 디터런스라고 하는 이 핵우산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네. 생각을 바꿔야죠 이제는요. 예, 알겠습니다. 익스텐디드 디터런스라는 확장 억제, 네. 그러니까 핵 공격하더라도 막을 전략 무기로 그걸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그 억제하겠다는. 핵우산을 제공해 주겠다는 예.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뭐 입으로만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핵무장 얘기는 못 하고 국방부에서 얘기가 예컨대 특수작전부대 같은 거 유사시에 침투시켜서 북한 수뇌부를 경멸할 수 있는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것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실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우리가 핵무기에 대해서 이제 대응할 수 있는 것을 삼축 체제라고 그러는데요. 수단의 삼축이 있고 방법의 삼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단의 삼축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땅에서, 잠수함에서 그러겠죠. 그렇게 해서 각각 이제 미사일들을 이제 발사하고 하는 것이 수단의 삼축일 거고요. 방법의 삼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국방부에서 얘기한 것이 먼저 때리겠다는 킬체인, 예. 그리고 우리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KAMD,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북한 지도부에 대해서 대량 응징 보복을 하겠다. KMPBR인가 뭐 그런 용어까지 붙여가지고 했잖아요. 예.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의 국방부가 얼마나 답답하면 그 얘기밖에 못 낼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더 중요했던 것은 미국하고의 전술 핵무기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논의해 보겠다. 이렇게 속 시원하게 얘기하면 좋은데 예. 지금 국방부 입장에서 그걸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근데 국민들은 불안해요. 북한은 시제품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KAMD하고 킬체인에 더해서 북한 지도부를 초토화시키겠다는 그런 이제 전략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이겠어요? 소위 말해서 김정은을 중심으로 하는 북한의 전쟁 지도부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예. 그걸 알아내는 것을 우리는 영어로 ISR이라고 그러거든요. Intelligence, Surveillance, Reconnaissance. 그러니까 정보 수색, 정찰을 통해 가지고 알아내야 되는데 예. 대한민국의 첩보 위성이 있나요? 대한민국의 군사 위성이 있나요? 대한민국의 글로벌 호크가 있나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한정된, 그러니까 DMZ로부터 한 40km 정도의 영상을 확보할 수 있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감청할 수 있는 그거 말고도 없고요. 그러면은 사실은 미국처럼 또는 일본처럼 북한의 지도부가 움직이는 것이 일일이 다 찾아낼 수 있는 군사 첩보위성을 내가 갖고 있고, 그리고 글로벌 호크가 2018년도에 들어옵니다만은 어찌됐든 그때까지는 갭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들어와서 김일성이 움직이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단들은 충분해요. 제가 볼 때는 때릴 수 있는 아주 정밀 미사일들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가 빨리 보완이 돼야 되는데 지금 얘기 국방부에서 하고 있는 것도 이런 것들이 보완이 됐을 때 이런 전략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의지를 밝혔다라고 탐지 봐야죠. 수단이 부족한 거군요. 타격 정확합니다. 수단이 있는데. 예, 타격 수단은 제가 볼 때는 충분하고요. 탐지 수단이 부족합니다. 그 돈이 많이 드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다른 어떤 인공위성을 한 기를 쏘아서 올려서 예. 그걸 운용하려면 그 돈이 엄청나게 들겠죠. 예. 글로벌 호크가 2018년도에 2대 들어옵니다. 그 들어오면은 미군의 장비를 이용해서 할 수 아닙니다. 없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미군의 장비를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어차피 한미 연합의 의미고 예. 이 정도 되면 이제 전쟁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결국 미국으로부터 정보를 획득을 할 수 있죠. 예. 중요한 것은요. 끊임없이 미국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내가 필요한 만큼 내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군사 첩보 위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의 목표 연도가 2023년인데 그것도 예산이 지금 빠져가지고 2023년도에 군사 첩보 위성 5기 못 갔거든요. 네. 오히려 그래서 국방부는 이런 기회에 우리가 국방비를 많이 쓰지만 국민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국방비 좀 올려주십시오. 그러면은 저희가 KAMD하고 킬체인 조금 빨리 구축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발표하는 것이 좀 더 나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네. 개인적으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 의원님 오늘 지금 열리고 있는 회동에서 이정현 대표가 핵무장론에 대해서 제기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핵무장론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정현 대표도 물론 그 야당 측에서 이제 그 안보 문제에 대해 사드 문제에 대해서 뭐 자꾸 이야기를 제기를 하면은 예. 보다 좀 강력한 수단이 필요하다라는 예. 수준의 언급을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 자리에서 대통령 앞에 두고 여당 대표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진행은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지금 처음 만난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아까 추미애 대표가 증정한 선물은 뭐였는지는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시간대에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열수 박사님, 추은호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